안녕하세요, 인테크입니다. 오늘은 이심, 과연 그게 뭘까? 지금 어디에 활용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이번에 G 시리즈를 구매를 하신 분들이라면 이심이 뭔지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이 생기셨을 것 같아요. 해외에서는 이미 활성화가 많이 되어 있는데 국내에서는 아이폰만 이심 지원을 했었는데 굉장히 좀 제한적이었죠. 왜냐? 국내에는 지금 보시면 카카오가 그 메신저 시장을 집어삼키면서 이제 문자를 보내는 사람들보다는 다 메신저로 연락을 하고 심지어는 PC 카톡으로 업무를 해요. 카톡만큼 범용성을 갖고 있는, 그러니까 누구나 다 가입을 해 있어서 내가 원하는 사람을 다 땡겨다가 방을 만들고 자료를 공유하고, 카카오톡이라는 게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럼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 볼게요. 저희가 이제 보통 유심이라고 하는 거는 물리심이에요. 그냥 플라스틱 손톱만한 그런 유심을 이 안에 넣고 내 정보를 거기다가 넣어놓고 통신사에서 그걸 가지고 서비스를 해주는 건데요. 이거를 이제 이심이라는 서비스를 내놓은 거죠. 이제 물리심은 없고 다운로드 방식으로 이 핸드폰에다가 내 가입 정보를 넣어주는 건데요.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 그게 뭔 큰 변화가 있는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많이 달라집니다. 이제 이 핸드폰에서 서비스를 두 가지를 쓸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흔히 얘기하는 듀얼심 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 배경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미국이나 캐나다는 우리나라에 비해서 땅이 굉장히 넓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예를 들어 요만하다라고 치면 미국이나 캐나다는 여러 가지 통신사가 이런 식으로 겹쳐서 서비스를 해야만 전 영역을 커버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동부에 있던 사람이 서부로 간다거나 이런 식으로 장거리에 이동을 해야 될 때는 통신 서비스도 바뀌어야 하는 상황이 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은 듀얼심의 활용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근데 국내는 그렇지가 않아요. 땅이 워낙 또 좁기도 하다 보니까 한 통신사가 우리나라 전체를 커버하는데 무리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도 하고 그들끼리의 어떻게 보면 약간 밥그릇 싸움으로 듀얼심을 계속 제한을 해왔습니다. 듀얼심이 되는 단말들도 국내에 들어올 때는 다 그게 막혀서 들어옵니다. 자, 그러다가 아이폰만 유일하게 10S, 10R 이쯤부터 시작해서 이심 서비스를 활성화한 게 들어왔어요. 그리고 T플러스라는 곳에서 이심 서비스를 런칭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폰에서 이심을 활용할 수 있게 했는데, 인트로에서 말씀드렸던 카카오톡이라는 어플을 아이폰은 듀얼로 활용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이제 체제의 문제예요. iOS에서는 듀얼 메신저를 허용해주지 않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심을 선택한 사람들의 배경은 뭘까요? 업무와 개인 사생활을 나누고 싶다는 거죠. 분리를 요구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고 앞으로도 더 많아질 거예요. 카카오톡의 스트레스가 이미 누적될 대로 누적이 됐어요. 그래서 카톡에서도 무슨 서비스를 런칭했나요? 멀티 프로필로 관리할 수 있게 하잖아요. 개인의 사생활을 노출시키지 않고 업무만을 위한 프로필을 설정해서 그들에게는 공개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어요. 저는 근데 그 심리가 100번 이해가 갑니다.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보고 가는 게 개인적으로는 별로 달갑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유튜브를 하고 있긴 하지만 개인 SNS를 하고 있지 않거든요. 요즘에는 기사에서도 국민 MC 유재석 씨가 카카오톡을 사용하지 않는 게 기사거리가 될 정도예요. 근데 거기에 댓글을 보면 어떤 댓글이 달리냐, 아니 유재석 정도 되니까 카카오톡 없이 일하는 거지, 우리 같은 산호비들은 카카오톡 없이는 완전한 왕따가 될 수 있다. 그 어떤 무리에서도 뭐 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요구하겠죠. 야, 너 왜 카톡 안 해? 빨리 가입해. 거의 최정상급에 있는 갑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이 사회에서 카톡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다시 이제 본론으로 다시 와볼게요. 이심 서비스 아이폰에서만 됐는데 그동안 왜 반쪽이었냐? 카톡이 듀얼이 안 돼요. 그래서 못 쓴 거예요. 이심은 됐고 데이터는 두 개를 나눠서 쓸 수 있고 합쳐서도 쓸 수 있다. 합쳐서 쓴다는 얘기는 뭐냐? 동시에 SK도 쓰고 KT도 쓰고가 아니라 SK를 다 쓰고 데이터가 부족해. 그러면 그때 리브 모바일을 쓴다거나 알뜰폰에 저렴한 데이터 요금제를 같이 가입을 해놓고 데이터는 그쪽에서 나가게끔 해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요즘에 스트리밍 서비스를 많이 쓰잖아요. 넷플릭스, 티빙, 음악도 이제 고음질로 들으려면 생각보다 데이터가 많이 나가요. 하루 종일 꽂고 돌아다니면 사용량이 많다는 걸 알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심의 아이폰의 결합은 반쪽이었다. 왜? 카톡이 안 되니까. 이게 가장 큽니다. 카톡이 안 되니까. 자, 그래서 계속 카카오톡을 말씀드렸는데 우리 삶에서 회사와 분리하는 첫 번째 단계가 카톡 분리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가 전화와 문자 분리예요. 요즘에는 젊은 친구들은 전화를 아예 안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아예 안 한다라는 개념이 진짜 한 통도 안 한다가 아니라 부모님과의 간단한 통화 그런 거나 하지, 어디를 가는 약속, 메신저만으로도 삶이 진행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전화 문자의 우선순위가
더 아래에 있다고 봅니다. 데이터를 더 많이 쓰거나 어떤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들은 그 사이 어딘가에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듀얼 넘버, SK, KT, LG 그리고 알뜰폰마다 이름 조금씩 달라요. 넘버 플러스라고 하기도 하고 듀얼 넘버라고 하기도 해요. 이거의 배경도 사실은 두 개를 분리해라. 번호가 두 개 필요해? 한 단말에서 그럼 번호를 두 개 써 라는 개념으로 이건 부가 서비스입니다. 하나의 통신사에 종속이 되어 있는 건 그대로고요. 이 안에서 번호만 하나를 더 주는 거예요. SKT 기준으로 넘버 플러스라는 어플을 받아야 돼요. 나가는 번호 앞에다가 별 282를 붙이면 두 번째 번호인 여기서는 이제 제가 5904 땡땡땡땡으로 나와 있는데 이거는 새로운 번호로 상대방한테 가야 돼 라는 식으로 알려주는 거죠. 아이폰에서도 듀얼 넘버 서비스는 가능해요. 근데 여기 보시는 이 넘버 플러스라는 어플이 없어요. 수동으로 눌러야 돼요. 듀얼 넘버라는 서비스는 계속 있어 왔던 거예요. 얘는 어떤 사람들이 쓰면 되냐? 단순히 카톡만 분리하고 싶다 라고 한다면 이건 굉장히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4,000원 미만으로 메이저 통신사에서 활용할 수 있고 알뜰폰에서도 넘버 플러스가 된다라는 거 많은 분들이 모르실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몰랐어요. 안 되는 줄 알았어요. 자, 그러면 로직은 똑같을 거예요. 3,300원을 내면 두 번째 번호를 부여받고, 카톡의 로직은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번호 기반이에요. 카톡은 듀얼 넘버를 쓰면 이게 해결이 되는 거죠. 그럼 카톡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나요? 가입할 때 번호만 다르면 그냥 가입자가 다른 셈이 되는 거예요. 얘가 듀얼 넘버를 쓰는 건지 이심을 다운받은 건지 알 게 뭐예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그냥 다른 프로필이 되어 버리는 거죠. 카톡 프로필 관리하는 것과 다른 건 뭐냐고 물을 수도 있는데, 카톡 프로필 관리는 알람이 한 군데로 오는 거예요. 사진만 다르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 안에 꾸며놓은 공간만. 자, 그런데 듀얼 넘버를 써서 카톡을 완전히 분리했다 그러면 휴일이 됐을 때 회사에 관련된 카톡은 아예 그냥 알람을 꺼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카톡만 분리하고 싶다, 듀얼 넘버에서 그냥 끝나시면 돼요. 월 4,000원, 3,300원만 내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 심은 그럼 누가 가입해야 되냐? 아까 우선순위에서 제가 얘기했죠. 카톡이 가장 우선이고, 두 번째가 이제 전화, 문자. 어느 정도 영업을 많이 하거나 번호 기반으로 활동을 해야 되는 분들이 있어요. 꼭 통화를 해서 해야 되거나 문자도 많이 받아야 되거나, 인증 같은 경우는 카톡으로도 오지만 문자로 많이 오잖아요. 명함을 파야 될 수도 있는 거니까요. 명함에다 카톡만 넣을 수는 없잖아요. 번호를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이라면 이제 이심이 유효해지기 시작합니다. 이심을 쓰지 않고 핸드폰을 두 개 들고 다니시는 분들도 있어요. 저도 사실은 이제 테스트 한다 뭐 한다 해서 지금 이렇게 두 개를 메인으로 들고 다니는데 많이 불편해요. 충전도 따로 관리해줘야 되고, 그리고 얼마예요 이게 핸드폰이? Z 플립 4만 해도 130, 140, 이번에 아이폰 250만원 얘기가 나오고 있죠. 정말 가격이 미친 거 아닌가 싶어요. 아무리 핸드폰이 일상생활에 이렇게 밀접하게 연결이 돼 있다 해도 싼 거 사면 되지 라고 해도 하나를 더 운영한다는 게 하나에서 두 개를 이용하는 것보다 더 효율적일 수가 있을까요? 그럴 수는 없겠죠. 자, 이제 본인이 데이터를 얼마나 쓰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무제한을 쓴다고 해서 100기가씩 쓰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꽤 많이 있을 거예요. 한 5기가에서 10기가 정도를 쓰는 게 저는 일반적인 패턴이라고 보거든요. 메이저 통신사에서 쓰는 요금보다 알뜰폰이 저렴한 거는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알뜰폰으로 다들 넘어가시겠죠. 이런 거를 활용하는 겁니다. 메이저 통신사에서는 꼭 필요한 만큼만 결합 할인을 유지하기 위해서만 견디는 거죠. 이심을 다운받는 형태가 된다면 붙여서 쓸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어떻게 되냐, 여기 보시면 모바일 데이터, 메시지, 통화 어떤 걸로 쓸지 선택지가 나옵니다. U 플러스랑 저는 지금 하나는 T 플러스를 했는데, T 플러스는 SKT의 알뜰폰이거든요. 지금 위에 아이콘이 바뀌는 거 보이실 거예요. 회사와 사생활의 분리뿐만 아니라 이 요금제 자체도 내가 메이저 통신사와 알뜰폰 간에 디자인을 해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삼성에서 내고 있는 갤럭시 시리즈가 아이폰보다 앞선다고 하는 게 단 두 가지죠. 삼성페이하고 통화녹음이에요. 그거는 대체 불가잖아요. 안 되기 때문에 이걸 쓰는 거잖아요. 못 넘어가는 거잖아요. 넛지식으로 슬쩍 던지기만 한 거예요. 이거 가지고 니들끼리 한번 어떻게 해봐, 싸워봐, 싸우든가 뭘 하든 찾아봐. 나는 일단 대개는 해줬어. 안드로이드 듀얼 메신저 기능 지원하고, 삼성에서 이렇게 이심 기능 지원한다? 그럼 이거 이제 활용도가 높아지기 시작하면 통신사 쪽에서 이제 급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KT가 선빵 날렸어요. 8,800원에 메인 회선 KT 가지고 있는 사람만 이심 다운받을 수 있어. 이건 뭐냐, 유심과 이심을 동등한 위치에 놓은 게 아니고, 이심은 유심 하위야. 우리한테 있는 애들한테 이심을 오케이 다운받을 수 있게 해주겠어. 대신 종속돼 있어야 돼. 어디로 못 가. 얘네들끼리 요금제에 제한을 건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SK랑 LG가 어떻게 움직일지는 모르겠는데 결과는 사실은 전 나와 있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현실이고요.
이거를 이제 어떻게 끌고 갈 것이냐는 사실은 알뜰폰에서 어떤 요금제를 출시하느냐가 저는 좀 다를 것 같아요. T플러스 뿐만 아니라 뭐 리브 모바일이나 세븐 모바일이나 이런 곳에서 공격적으로 뭔가 마케팅을 하고 eSIM 서비스를 런칭을 한다면 사람들이 저는 많이 유입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상호 간의 밸런스가 맞아 가다 보면 그제서야 KT, 뭐 SK, LG 이런 쪽에서도 자유로운 요금제가 나오지 않을까. 자, 이거를 제가 실제로 테스트를 좀 해봤어요. Z 폴드 4에는 넘버 플러스가 가입되어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Z 플립 4에는 eSIM이 다운되어 있어서 듀얼 심을 쓰고 있는 상황이에요. 카톡 입장에서는 정확하게 그냥 똑같이 서비스가 됩니다. 제가 뭐 팝업 뜨고 이런저런 테스트를 이제 동료하고 다 해봤는데 다른 점이 없어요. 자, 유심 같은 경우는 그냥 제가 이 안에 들어있는 물리심을 빼서 옆으로 이동하면 유심 기변을 해서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eSIM 같은 경우는 망에서 다운로드를 받는 형태거든요. 안에 들어있는 정보를 제가 뺄 수가 없어요. 망에서부터 또 다운로드를 받아야 돼요. 그 과정에서 요금이 부과가 됩니다. 자, 그러니까 eSIM을 활용한다 현 기준에서는 유심을 메인으로 쓰고 듀얼심을 활용할 때 eSIM을 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가장 유용한 패턴이라는 생각을 해요. eSIM을 제가 다운받고 사용을 하면서 제 머릿속에서 들었던 생각들, 그리고 알고 있는 정보들, 제가 그리고 좀 잘못됐을 수도 있어요, 정보가. 그러면 이제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또 한번 확인해보고 여러분들이랑 같이 배워나가고, 다음번 영상에서는 또 다른 관점에서 한번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어떻게 발전을 해나갈지 9월 1일이 되면 LG랑 SK도 요금제를 내놓고 움직일 테니까요. 그걸 한번 봐가면서 제가 또 필요하다면 가입을 해서 직접 사용을 해보고 영상을 또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